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인지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을 테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교육의 의미와 목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성교육과 성인지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지 교육이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성인지 감수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성인지 교육의 배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성인지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성인지 교육의 실현 방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지 감수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인지 교육에서 성 관련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교육에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볼 때 선천적이며 보편성을 보이는 부분과 후천적이고 특수성을 보이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쪽으로 편중된 시선이 아니라 모든 성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이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 궁금한 점들을 패들렛을 통해서도 의견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먼저 성인지 교육의 의미나 목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또 기존의 성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성인지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성인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성의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자기다움을 찾아가고 또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성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기존의 성교육은 주로 생물학적인 차이, 성의 차이에 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성인지 교육은 후천적인 사회적인 성, 이런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는 교육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지 교육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양성평등기본법에 이 의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를 들어 법령이나 정책이나 관습이나 제도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정진시켜 나가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성이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켜서 불평등이나 차별을 야기한다면 수정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인지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 또 두 번째로는 정책에 있어서 성별 관련성을
살펴보면서 성인지적인 관점을 이해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양성평등 관련한 법령이나 정책이나 제도도 이해하고, 또 네 번째는 양성평등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는 등을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교육은 특히 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해서 이렇게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을 해서 우리의 관습이나 제도나 또는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속에 차별이나 불평등이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걸 인지해내려는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차별을 인지하는 민감성입니다. 이러한 민감성이 있어야 성차별적인 언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민감성을 갖출 때 이러한 차별적인 언어를 자제하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수성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또 강조되게 된 것과 관련해서 감수성이 부족했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성인지라는 그 단어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으로서는 95년에 베이징에서 4차 유엔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들어서 한국에서도 이 단어가 좀 알려지고 이제 일상화되기 시작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의 사건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또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 성폭력, 성차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년도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를 판례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기본법 이 법조항 속에는 성별 영향 평가라든지 성인지 정책이라든지 또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인지 영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성인지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의무 교육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용어를 잠깐씩 살펴보겠는데, 먼저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이 법에서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정책이나 관습이나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성인지 교육, 이렇게 용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장관은 국가의 성평등 지수나 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불평등한 경우는 좀 더 개선하는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채용이나 여러 가지 승진, 포상 이런 부분에서도 양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완적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것은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자,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제도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특성과 사회경제적인 격차 이런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별로 영향력을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또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성평등 정책을 구현할 수 있게 하자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 제도라는 것이 방금 법에서 소개가 되었죠. 정부에서 예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학교 현장이나 생활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던 사례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봅시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동화나 교과서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문서나 자료에서는 성차별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거나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동화의 경우에는 사회변동 이전에 과거에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업에서는 한 번씩 짚어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남교사나 여교사의 성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고정관념은 많은 사람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특히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기성세대의 성고정관념으로 학생들의 어떤 생활이나 진로 지도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신세대에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고정관념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였습니다. 학생들의 외모나 의복에 대해서 교사가 성별 고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정관념을 노출시켜서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 세대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지도하는 과정에서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의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차이와 또 사회적으로 편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인 이런 차이를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게 발휘를 해서 좀 더 평등한 수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로 이렇게 장소를 한번 확대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아래의 사례를 판단해 봅시다. 이게 적절한지 혹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 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 여러분 어떤가요? 이런 상황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슬검슬검 신체를 훑어보거나 응시하는 행동. 이런 부분도 피해자에게는 되게 불쾌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 봅시다. SNS 등에서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거나 특정 영상을 대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행동. 여러분들이 SNS 활동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정 어떤 이성의 그 외모나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굉장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봅시다. 성적인 비유나 언행을 문자로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행위.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보내는 사람은 장난일지 몰라도 받는 대상자는 굉장한 위협이나 불쾌감을 느낍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봅시다. 동의 없이 무단으로 특정 신체를 촬영해서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평가하는 행위. 여러분은 5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사진을 당사자에게 칭찬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단톡에 올려서 평가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행위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한번 봅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해서 자기가 저장을 하고 있거나 유포를 하거나 전시를 하거나 협박하는 모든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찍힐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 어, 상대의 동의 없이 이렇게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을 발휘해서 무단으로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래 사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수업에서 성적인 비유나 행동을 보이거나 요구하는 행동,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사가 학생에게 이성 교제의 진도를 묻는 행위, 학생들도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성 교제의 진도를 묻는 행위도 인지적 감수성을 발휘해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 너무나 쉽게 특정 학생 A, B에 대해서 평가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당사자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행위 자체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봅시다. 성적인 농담이나 비유나 엄담 패설을 하는 언어 행위.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 음담 패설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죠. 본인은 재밌게 할 경우일지라도 듣는 상대방들은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인 농담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봅시다. 귀엽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껴안거나 헤드락을 걸거나 설적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이런 부분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설적 신체를 접촉할 때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갖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봅시다. 학생의 머리나 어깨나 귓볼이나 손이나 등 일부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당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성추행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7번 봅시다. 안마를 하라고 요구하거나 또 요청에 의해서 안마를 해주는 행위. 학생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신체를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음담 패설을 한다거나 성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해서 수업이든 일상 지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성 관련 범위를 다루는 게 필요할까? 또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게 지금 이제 대세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성인지적인 관점, 이 관점을 키울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각 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행동이나 이러한 제도를 시행했을 때 각 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일상생활 속에 성불평등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단어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사회에서 쓰던 단어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동 이전의 가부장제 하에서 만들어진 단어들도 생활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우리가 개선하는 노력, 이런 부분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사회 변화에 따라서 평등적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을 언어로 이렇게 표출하는 행위,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일상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 너무나 쉽게 SNS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성별 고정관념이나
자신의 흥미를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들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지적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은 어느 정도인지 자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성 고정관념을 측정해보고 성찰하면서 어떤 항목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성평등 관련한 책이나 기사나 연수를 받거나 혹은 입장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혹은 타협을 하거나 이렇게 인식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교육을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할 수도 있는데 성 관련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성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을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이루어진 성교육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성인지 교육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물학적인 남녀 신체의 차이를 다루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그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확인을 하고 또 학교 급에 따라서 개별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를 해서 이런 생물학적인 성의 지식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텐데 주제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이 좀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성불평등 상황이나 혹은 성차별이 반영된 언어들이 있죠. 이런 언어들에 대해서도 각성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이 발생하는지 공감하려는 대화나 논의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좀 더 조심하게 한다든지 좀 더 새로운 단어로 개선하는 노력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포괄적인 성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라는 양성의 차원에서 많이 다루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소수자의 권리도 옹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기반에서 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양성 불평등으로 인해서 남성에게 역차별 구조를 만들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의 주제를 여성이다 혹은 여성의 사회적 약자라는 프레임에 맞춰서 남성에게 차별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생기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입장 혹은 남성의 입장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어 중에 양가적 성차별주의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특정 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으로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이러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최근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성불평등 현상이 아직도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분야의 성차별주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적인 두 가지 모습의 성차별주의가 있는데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온정적인 태도도 성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을 온정적 성차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성은 약하고 순수하고 또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또 이성적으로 매력적이다. 혹은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내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되게 온정적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남성과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여성에 대한 긍정적인 편견에 바탕을 둔 개념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성의 어떤 특정 능력을 개발하거나 여성의 기대치를 높이지 못하고 축소시키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차별주의 중에서 온정적인 모습도 차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지 관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시다.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여러 경험 차이로 인해서 서로
이해관계나 요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정 개념이나 정책이 특정 성에게 유리한지 불리하지는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관점을 우리가 성인지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불리하지 않은지 각 성의 입장에서 함께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지녀야 되는 과정에서는 성인지 관점도 함께 개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 수업에서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하는 성평등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중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상생활 지도나 또는 학교 수업의 과정에서 교과 수업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남녀 차별 사례의 기사를 찾아서 이렇게 분석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성 차이와 성 차별을 한번 구분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생물학적인 차이와 사회적인 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구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평등 관련 법률을 찾아서 법률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자신의 성평등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고 또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자기가 이렇게 인식이 된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생활 속의 광고, 매체에 나타난 여성과 남성의 이미지 이런 것들도 분석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한번 높여봅시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노동이나 경제 활동에서 성불평등 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나 통계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의 경력 단절이나 비정규직 현황의 통계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또 고위직이나 여성 임원 이런 부분에서의 성불평등 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여성 임원을 고위직에 할당하는 논쟁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논쟁 문제 수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대중매체나 광고 속에 혹은 드라마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성평등이나 성불평등의 경향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차원의 수업도 가능하고 또 개선하는 활동을 또 진행할 수 있게 수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교육 혹은 성인지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 보완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에서 또 주의할 점, 또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의 각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성교육 또는 성인지 교육을 할 때 이게 선천적인 차이인지 혹은 후천적인 사회적인 차이인지 헷갈리는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나름대로 성고정관념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좀 제약을 주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살펴보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는 인지를 하되 또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해서 성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생물학적인 차이를 사회적인 성 또는 성차별로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다음의 그 두 번째 그 지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인지 교육하면 여성 또는 남성이 균형 있게 모든 성을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누리는 보편적인 권리에 대해서 서로 개방적으로 수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정 성의 고정관념 혹은 편견 이런 것을 벗어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성에 갇히는 게 아니라 인간다움 혹은 나다움을 찾을 수 있게 우리가 개방적으로 이렇게 허용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성문화의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성문화 현 실태를 살펴본 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좀 평등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라나는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문화가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남성의 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이렇게 허용을 하고 본다든지, 혹은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본다든지, 혹은 수동적인 대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성 규범을 적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역할의 변화 경향도 한번 짚어봅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가사노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기존의 남성들이 가부장제율에 의해서 변화되는 속도가 이 사회 변화 속도보다 좀 늦어서 이러한 차이에서 갈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이나 인구나 가족관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변화,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이런 거와 성역할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분 한번 살펴봅시다.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듯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인지 교육은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양쪽 성을 균형 있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주제에 따라서는 양성 간의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별 고정관념이 좀 더 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는 의견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갈등이 나타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식 차이에 의해서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아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성별 고정관념을 좀 더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 성을 여성을 위한 감수성으로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남성을 배제한다든지 이러한 태도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인지 교육에서는 양성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양성을 균형 있게 판단하는 젠더 역할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용하는 형용사를 한번 봅시다. 우리 과거에는 여성이나 남성에게 특화된 형용사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형용사들이 모든 성에 사용 가능한지 한 번 더 새로운 시각으로 판단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직업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성에 좀 더 몰려있는 특화된 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에서 모든 성이 이러한 직업, 특화된 직업을 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판단해보는 활동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직업은 특정 성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개인에 따라 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직업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직업 분석 활동도 새롭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사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집안의 역할이나 육아 부분에서 특정 성에 특화된 집안일이 아마 있었을 텐데 지금 새로운 눈으로 모든 성이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인지 한번 판단해보는 활동, 이런 부분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학교 급에 따라서 각 성이 할 수 있는 혹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분석하는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상과 같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나 이 교육의 목표 혹은 실현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인지적인 관점을 키워야 되고 이런 관점을 키워나가면서 성인지 감수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수성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성평등 교육을 실현할 수 있고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로 점점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는 좀 더 평등하고 아름답고 민주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은 이런 것들을 참고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나 또 이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 또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또는 대학생으로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지 감수성의 민감성을 개발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좀 더 주의하고 타인의 정에 대해서 차별하는 혹은 선고정관념을 이렇게 대화로 드러내는 이런 행동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 제한을 갖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